반갑습니다. 여러분 청춘소리꾼 이재입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바로 어떤 이야기냐? 광주 비엔날레 전시의 리뷰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왜 제가 광주 비엔날레의 전시를 리뷰를 하는 영상을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이 광주 비엔날레가 올해로 30주년을 맞게 됐는데 이 30주년의 행사의 주제가 판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와, 엄청나지 않나요? 이 광주 비엔날레 행사가 판소리인 게 왜 저한테는 인상 깊냐면은 이 광주 비엔날레가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현대 미술 축제라고 하고요. 또 아시아 최초의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이 비엔날레가 열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예술 감독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이 전시를 보기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은 전시인데 이 판소리라는 주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미술 전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판소리를 전공하는 사람, 판소리 전문가로서 이 전시를 어떻게 풀어 놓았는지에 대한 시각도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또 판소리라는 주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 전시를 보여주기 때문에 판소리를 훨씬 더 확장적으로 다룰 수 있는 콘텐츠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이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 콘텐츠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판소리 주제가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은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담당하게 된 예술 감독은요 니콜라 브리오라는 프랑스 감독인데 이 감독은요 관계 이론으로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한 감독이라고 해요. 이 관계 이론을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예술 작품이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예술 작품으로 재탄생한다. 이런 관계 이론 큐레이팅으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감독이 어떻게 해서 판소리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느냐? 이 프랑스 니콜라 브리오 감독이요. 이 전시를 기획을 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우연하게 서편제라는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서편제 하면은 여러분들 이 한국인은 서편제라는 영화를 봤을 때 가장 많이 기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은 혹시 뭐예요? 바로 한이라고 하는 한국인 특유의 역사적으로 굉장히 슬픈 그 정서를 생각을 하고 이 판소리라는 예술은 한의 예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서편제 영화를 보고 나서 느끼는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니콜라 브리오라는 감독은 좀 새로운 입장에서 봤더라고요. 그 소리꾼의 소리가 마치 그 서편제 영화에서 담아냈던 굉장히 황폐한 시골 풍경, 굽이진 우리 특유의 자연을 임권택 감독이 열렬하게 담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소리라는 예술은 공간을 아주 잘 표현하는 예술이면서도 공간의 정서, 인간의 메시지를 아주 잘 표현하는 예술이 판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판소리라는 예술을 이번에 비엔날레 전시의 큰 주제로 착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제로 담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니콜라 브리오가 전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현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이슈들입니다. 분쟁 지역이라든지 이주 장벽 차단 문제, 우리 코로나 시절의 사회적인 거리두기, 공쇄, 국경의 분리 정책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각각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공간이라는 부분, 모두 공간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부분이 공통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모두 저마다 정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요 주제뿐만 아니라 또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기후변화 문제죠. 이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문제는 세계의 지도를 전부 다 바꿔놓을 정도로 중대한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게 이 기후변화 문제인데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들을 판소리라는 대주제로 풀어낸 겁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냈냐면은 이 판소리라는 음악 예술 장르를 음악적인 형식과 시각적인 영역인 예술 작품을 연결시켜서 오페라 형식의 전시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소리라는 예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은 여러분들 판소리에서 이 판이라는 단어는 공간을 의미를 하죠. 그리고 그 소리
소리꾼이 이야기하는 소리는 거기에 이야기도 담겨 있고 의도도 담겨 있고 이야기를 주체하는 그 존재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기계일 수도 있고 동물, 영혼, 유기체 여러 가지 될 수가 있겠는데 각각의 존재들이 이 지구라는 하나의 공간 안에서 어떤 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 이야기들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어서 공간을 이루고 있는지 그거를 본질적으로 탐구를 하는 전시를 해놓은 건데요. 모든 존재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 공간, 이 관계적인 공간을 사유를 해서 판소리의 정신을 되살려보자 이런 식의 주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번 광주 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광주 비엔날레 전시는요, 이 광주 비엔날레 본관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일대에 전체적으로 곳곳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 저는 본 전시만 보고 왔거든요. 본관에서만 열리는 본 전시만 보고 왔는데 이 본관에서 열리는 주제는 크게 세 주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주제가 겹침 소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딪힘 소리, 그리고 세 번째가 처음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겹침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정해진 지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존재들은 포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포화된 존재들이 내는 소리들이 겹쳐져 있고 어떤 문제들의 이야기들이 소리로 표현이 되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전시가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딪힘 소리라는 전시는요, 조금 더 이야기들이 각 공간에서 이루어져 있는 분쟁, 논쟁들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좀 더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여준 전시가 이 두 번째 부딪힘 소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처음 소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나아가야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부분을 좀 제시하고 있는 전시인데 그때 이제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새로움과 처음이라는 의미에서 보여주는 전시가 이 마지막에 처음 소리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시를 1막부터 쭉 끝까지 다 보게 됐을 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기후변화 문제, 페미니즘, 탈식민주의와 같은 그런 글로벌한 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쟁점들을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미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또 이 비엔날레에서 다루고 있는 작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짚어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뛰어나고 유명한 작품들, 작가들의 전시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 전시를 다 보게 되었을 때 굉장히 실험적으로 판소리라는 예술을 활용을 했구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판소리, 소리꾼이 있고 관객이 있고 드라마가 있어서 우리는 서로 소통을 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소리의 판을 공간 그리고 소리를 존재와 이야기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판소리라는 예술 장르를 굉장히 확장적으로 보여줬다라는 전시라는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새로운 문화 충격과 같은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지 판소리 5바탕이라고 해서 홍보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춘향가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판소리라는 예술이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무궁무진한 소재재로서 판소리라는 장르 예술을 무한적으로 확대하는 이 소재로서 활용을 했다는 점이 저는 가장 신선했고 참신했습니다. 이 판소리라는 것이 이렇게 확장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굉장히 미래 제시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점에서 이 전시가 던져준 이 방향이 굉장히 눈이 뜨이는 전시였어요. 그런데 반면에 그런 실험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인 주제성에도 불구하고 이 전시를 보고 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니콜라 브리오라는 감독이 판소리로부터 영감을 받았고 그거를 오페라적으로 이 보이는 시각예술 장르를 오페라적으로 전시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너무 참신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소리와 공간을 활용했다는 것이 너무 은유적이고 추상적이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기후변화, 페미니즘, 그리고 탈식민주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쟁점을 다뤘을 때 그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 강한 여러 가지 너무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한 주제로 이렇게 엮어지는 듯한 느낌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판소리라는 대주제로서 이 주제가 연결성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뭔가 조금 느슨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포괄하고 있는 작품들 자체들이 너무나 약간 중구난방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추상적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오페라적인 전시라고 했을 때 각 공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메시지, 동물의 메시지, 어떤 존재의 메시지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오페라적인 전시면은 훨씬 더 소리적인 부분, 특히 판소리가 주제인 만큼 판소리의 사운드적인 부분을 전시를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은 이게 판소리라는 대주제로서 이 작품들이 조금 더 같이 한 주제로 엮여져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생각보다 이 전시에서 그런 판소리적인 부분이 활용이 많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시를 보고 나오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래서 이 전시가 판소리라고 하는데 판소리적인 게 뭐지?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라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엔날레 전시를 보러 왔는데 What is 판소리? 라고 질문할 것 같은 거예요. 판소리적인 게 무엇인지 전시를 보고 왔을 때 오히려 더 너무 애매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판소리 모두의 울림이라는 것이 소리로서 그 풍경을 다룬다. 소리 풍경을 이야기하는 관점으로 전시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리 풍경에 의해서 현대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라는 관점을 제시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확정적이고 참신한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리가 반드시 챙겨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0주년 광주 비엔날레 주제가 판소리라는 전시라고 했을 때 그래서 판소리적인 게 뭐지? 이 전시가 주는 이 모호함은 뭐지? 라고 생각할 분들을 위해서 이 판소리를 전문가 입장에서 이 전시를 어떻게 느꼈는지 판소리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됐었다라는 것을 조금 더 저의 관점, 판소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콘텐츠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대미술 전시에 있어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전시인 만큼 여러분들이 한 번쯤 광주에 내려가서 전시를 볼만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전시도 한번 구경을 해보시고 또 판소리적인 게 무엇이고 이 판소리라는 예술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느껴보시고 또 광주에서 맛있는 또 우리 남도 음식도 드셔보시면서 이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전시를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전시를 보고 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으시다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서 전시에 대한 이야기와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판소리 레슨 콘텐츠로 계속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저랑 계속 소통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날씨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안녕!